안녕하세요, 이코룩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 출근길에 영상을 올립니다. 이 직장인인지라 이 동영상 올리는 횟수가 일주일에 하나씩 올릴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구독자분 중에서 디젤차에 대한 경제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그 디젤차의 그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요청을 하신 구독자님은 가스차를 운행을 하시다가 열이 받으셔서 가스차를 팔아버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디젤차의 경제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타 가솔린이나 가스차에 비해서 경제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디젤차의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정부의 규제에서 어떻게 벗어날는지 한번 그런 것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이 정보를 찾는데 이 자동차 잡지 쪽에서 이러한 정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 경제신문에서 이 자료가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 그 경제신문의 기사 내용을 발췌 요약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보통 2016년도 전후의 자료밖에 그렇게 명확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 4년 전 기름값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름값,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유가 시대의 그 휘발유 가격과 그리고 경유 가격의 차이가 200원 남짓이고요. 지금도 또한 가격은 변했지만 휘발유 가격과 경유의 가격 차이는 200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론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가격 차이는 200원 정도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 그 경제신문에서 국내 시판 중인 그 수입 세단 1종하고 그리고 국내 완성차 2종을 뽑아서 가솔린차하고 디젤차 간의 그 차량 가격과 유류비 등을 더해서 이렇게 비교한 결과 이 주행거리가 길수록 그 디젤차의 경제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연 2만 킬로를 달릴 때 5년이면 비싼 이 구입 가격을, 디젤 차량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이 구입 가격을 그 주유비로 보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그 디젤 차량에 대한 그 배출가스가 아직 우리나라가 부족하고 싼 유지비 등의 이점이 있어서 이런 국내 특성에 따른 이 결과라고 지적을 하네요. 전문가들은 시급히 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친환경 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디젤 차의 메리트는 유지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디젤 차량은 그 가솔린 모델과 견줘서 수백만 원 가량 차값이 비싸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솔린보다 디젤 차량의 가격이 200에서 3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그 경우 디젤 모델인 2.0 TDI, BMT의 가격은 보통 4,970만 원이죠. 가솔린 모델은 2.0 TSI, 4,590만 원보다 380만 원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차량 가격이 비싼 주된 이유는 연료 차이에 따른 그 엔진의 특성이 있죠. 디젤 엔진은 일반적으로 불꽃점화 방식을 쓰는 가솔린 엔진과 다르죠. 디젤 엔진은 압축 착화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엔진 덩치가 크고 또 그에 따라서 부품이 많고 또 부품도 크고 또 그 부품의 가격도 비쌉니다. 이 배출가스를 줄이는 그 재순환 장치 EGR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디젤 엔진은 그 가솔린 엔진보다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비싼 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르노 삼성 SM3 그 디젤 모델인 1.5 DCI가 1944만원이고 1.6 가솔린이 1709만원보다 그 235만원 비싼 점과 그리고 기아차 카니발 7인승 리무진 프레지던트 트림 2.2 디젤 그 3819만원이었습니다.
19만원이 3.3 가솔린 대비 177만원 가격이 더 나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결론은 가솔린 모델이 훨씬 더 싸고 디젤 모델이 훨씬 더 비싸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젤 차량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저렴한 유류비하고 고연비이죠. 보통 보면은 현재 보면은 그 경유와 그리고 휘발유 가격 차이가 보통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체적으로 경유의 주유비는 휘발유 가격의 80%에서 82.7% 수준이죠. 그러니까 17%에서 20% 이상 싼 겁니다. 일단 기름값에서. 그럼 디젤 엔진이 가솔린의 그 경우보다 엔진 효율이 높은 것과 함께 고려하면 그 소비자가 느끼는 경제적 매력은 굉장히 증폭되죠. 기름값도 일단 거의 한 17%에서 20% 싸죠. 그리고 고효율의 그 연비도 자랑할 수가 있으니까 연료 소모량도 적으니까 당연히 기름에 소모되는 양도 적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폭스바겐의 경우는 그 2.0 TDI BMT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5km고요. 그리고 2.0 TSI 이 가솔린 모델은 10.5km입니다. 한마디로 봐도 연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단 3km, 연비 3km로 먹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연간 2만 km를 주행한다고 감안을 한다면 디젤 모델의 그 주유비는 168만 5,600원 정도가 들어가고 가솔린의 경우는 262만 114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디젤 모델의 주유비가 가솔린 모델의 주유비보다 일단 93만원 정도가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93만원이 절약이 된다는 거죠. 일단 연비 3km에다가 연소 속도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1년에 93만원 돈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뭐 반올림 친다고 쳐도 100만원 절약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진짜 뭐 100만 원을 뭐 이제 5년 동안 이제 타고 다니게 되면 뭐 5년이면 500만 원 일단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5년 정도에 500만 원을 절약한다면 이미 차 구입 가격은 다 뽑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디젤 차가 좋은 점은 그 유지비가 싼 대신에 가장 큰 약점이 수리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일단 고장이 나면 대박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가솔린 차량의 수리비보다 디젤 차량의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올리는 그 영상의 주안점이 고장을 예방하는 방향의 주안점을 두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어쨌든 디젤 엔진은 그 가솔린 모델보다 한 20에서 30% 가량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국내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휘발유 유지비의 83% 수준, 그 정도의 그 경제성이 부각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17%에서 20%의 그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휘발유 가격의 63%가량이 세금이고요. 경유는 56%가량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율에서부터 벌써부터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디젤 차량은. 이제 가스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옛날 가스차는 보통 그 연비가 안 좋기로 우리가 그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한 가지 그 예를 들면은 20년 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옛날에 가스 배달을 했었습니다. IMF 때. 근데
그때 라보라는 차가 있었어요. 대우자동차에서 만들었던 라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라보는 이렇게 무거운 가스통을 실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가스차 자체가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뭐 토크감도 없었고 나가는 느낌도 없었고 벌써 출발서부터 그 느낌이 약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20년 전 가스차는요. 뭐 언덕길 올라갈 때도 약간 좀 무리감 같은 게 느껴지고 했어요. 혹시 그 시동 꺼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요. 그리고 시동 꺼지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오토가 아니고 수동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수동일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굉장히 그 힘이 약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연비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게이지가 내려가는 게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상당히 그 연비가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그 같은 교회 다니시는 그 교회 집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뭐 뚜렷이 만족하는 그런 느낌은 없다고 하네요. 그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 느낌을 말씀하십니다. 게이지가 내려가는 게 느껴져. 보통 그렇습니다. 뭐 3만원어치 넣으면 뭐 260km 달린다. 뭐 이렇게 대충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디젤 같은 경우에 3만원어치를 넣게 될 것 같으면은 뭐 한 25리터 정도가 되죠. 그럼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비가 13.5에서 14km 정도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한 100km 정도, 가스차에 비해서 한 100km에서 한 110km 정도를 더 달리는 셈이 되겠네요. 약 500m 앞 시속 어쨌든 제가 지금 60km 알고 이동식 있는 단속 그 구간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의 그런 가스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반응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뭐 몇 년 전에 출고된 그런 LPG 차량을 모시는 분들도 뭐 연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돌려보내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실이죠. 요즘 보면은 그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서 일반 사람들도 그 LPG 차량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그 LPG의 그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보통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일반적인 그 삼성 그 SM6 LP의 복합 연비는 9km에서 9.3km라고 합니다. 리터당 9km에서 9.3km.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10.8에서 11km까지 그 연비가 상승한다고 하고요. 약 만약에 그 300m 앞 운전자가 시속 60km 아주 세심하게 이동식 운전을 단속 하게 된다 구간입니다. 약 친다면 300m 앞 어린이 리터당 보호구역입니다. 12km의 그 연비까지 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LPG 차량을 최근에 몰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LPG가 과연 어느 정도 연비를 내는지 저는 그것은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볼 때 운전 중에 게이지가 내려간다는 것을 느꼈다는 점,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5년 정도 이전에 그 LPG 차량을 출고하신 약 500m 앞 제가 아는 시속 분들 그런 분들의 60km 얘기를 고정식 들을 단속 것 구간입니다. 같으면 일반 가솔린을 타다가 LPG 차를 타게 되면 게이지가 내려가는 약 것을 느끼게 300m 된다. 앞 그런 시속 말씀도 이제 60km 고정식 하시거든요. 단속 구간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그 LPG가 뭐 가솔린이나 경유에 비해서는 그 연비가 좋다고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가스 자체, 그 가스 연료 약 자체가 쌀 50m 뿐이지 앞 사고 다발 막상 구간입니다. 만땅을 넣고 달리게 되면 오히려 주유하는 횟수가 더 많더라. 가솔린보다 경유보다 주유하는 횟수가 더 많더라. 싸면 뭐하냐. 주유하는 횟수가 많은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제가 이제 가스차를 제가 몰아본 적은 없고요. 가스차를 그 옆에서 이제 조수석 쪽에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스차의 그 좋은 점이 아주 조용하더군요, 진짜로. 우리가 이게 택시를 타면은 택시가 대부분 가스차잖아요. 근데 가스차 하면은 그 진동도 없고 일단 뭐 나가는데 부드러운 것도 같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더군요. 왜냐하면은 업종에 따라서 이제 그 연비를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 택시비에 대한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올까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요새 이제 LPG 차량 제작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비 상승도 이루어지고 뭐 운전자가 신경 써서 마음만 먹으면 리터당 12km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뭐 기술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디젤이나 경유차의 그 연비를 따라오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만들어줄 것을 이유가 구독자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타던 가스차를 처분하시고 다른 차를 이제 구입하셨겠습니까? 이제 제가 뭐 20년 전에 몰아본 느낌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분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년 전에 이제 가스차가 이제 초기에 처음 이제 나오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상용으로 가스통을 가지고 다니시던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충전소도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의 그 연소 속도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비상용으로 보조 가스통을 이제 달고 다니시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가스 충전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뭐 출고한 지 4, 5년 되신 분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가스차를 뽑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함을 표하시더군요. 괜히 구입했어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디젤차의 그 경제성 위주로 오늘 그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참조로 이제 제가 자막을 넣지 못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간이 더 되면 자막을 계속해서 잘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